그럼 이제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이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코로나19 관련 현지 정부 지침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요 세 번째 발표 끝에 종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법무법인 율촌의 이명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고 지금 법무법인 율촌에서 아시아 프랙티스 팀 헤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그리고 미얀마 양곤 그리고 중국 상해 아시아 지역에는 이렇게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도네시아 관련돼서 이 코로나19 그리고 인사 노무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발표 후에나 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자카르타 현지에 계신 분들은 저희 임민택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아권에서 왜 인도네시아냐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시아 그리고 요새 얘기하는 저희가 동남아 그리고 아세안 지역들을 전부 점검을 해보면 결국 저희가 이 기업으로서 해외 진출을 할 때 이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이 뭐 인구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라든지 그 성장률이라든지 이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잘 아시는 대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경제 성장도 지금 현재 조코이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핀테크라든지 디지털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그리고 좋은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 이 경제 수준이 굉장히 아직 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도네시아가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뭐 2018년이 3,893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아권에서 사실 이 3,000불이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리핀이 3,000불 초반대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그러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800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이 국가 총생산을 보면 국가 전체 GDP를 보면은 한국이 12위로 전 세계에서 1,619조 US 달러 정도를 저희가 2018년에 이 GDP를 보여줬는데요. 이 인도네시아가 16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6위로 1,042조를 US 달러를 했습니다. 근데 16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바로 뒤에 17위입니다. 그래서 900조 US 달러 정도의 국민 총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왜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집중하고 있는가, 그 경제 규모나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코이 대통령이 지금 리더십 하에서 잘 가던 인도네시아에 이 복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복병이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 인도네시아에서 잘 컨트롤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통계가 7월 11일 현재고 지금 보시는 대로 거의 매일 신규 확진자 수가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를 말씀드리면 총 확진자가 이제 8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금 사망자도 3,900명에 이르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완치자가 물론 있지만 이 총 확진자가 8만 명이 되면서 현재도 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가 4만 명이 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의 경우에도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이 넘게 그 전후로 발생을 하면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가 앞으로
이 인도네시아의 향후 발전 그리고 성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는 3월 2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각 지역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자카르타 경우에는 4월 10일부터 중앙정부의 이 승인을 받아서 PSBB, 이게 라지 스케일 소셜 리스트릭션, 그래서 저희 말로 하면 대규모 사회적 제약 조치 이런 정도로 저희가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대규모 사회적 제약 조치를 4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대규모 사회적 제약 조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직장들, 뭐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식료품을 뭐 판매한다든지 아주 필수적인 곳들만 빼고 모든 직장을 다 닫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도 지금 잘 아시지만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많은데 이제 그런 집회도 금지를 시켰고 그리고 음식점도 다 닫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밑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경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랜지셔널 PSBB,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전환기적 PSBB를 이제 도입한 게 이 6월 4일부터 자카르타의 경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에도 반수 정도씩 이렇게 교대로 출근해서 근무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 그 다음에 1m 거리 두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엄격하게 시행하고, 그래서 지금은 음식점 같은 것도 문을 열었고, 그리고 예배도 보는 이제 이런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요 자카르타 오피스하고 연락을 해보면 큰 몰이나 이런 곳에 우리나라가 요새 시행하듯이 역시 바코드 찍고 본인의 신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몰 같은 데도 입장을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지금 현재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요 이전으로 하나만 가겠습니다. 요 중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부분을 조금 다시 설명드리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리해 드린 대로 조코이 대통령이 4월 13일에 코로나 지금 19 이 재난을 국가 재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셔널 디제스터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내셔널 디제스터로 이렇게 국가재해로 지정이 됐으니까 지금 계약이라든지 이런 고용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불가항력, 폴스 마저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면책을 지연된다든지 그다음에 터미네 해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 인도네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불가항력이라든지 폴스 마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검토가 된다. 그래서 이 계약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사전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당사자가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회피할 수가 없었는지, 다른 알터너티브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피해나 이 리스크가 있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노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동법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빌로, 유럽 대륙법, 그리고 우리 이 시빌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네덜란드 더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관습법적인 또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그런 커스터머리 로와 그 다음에
이 역시 무슬림 문화에서 오는 샤리아 이런 전통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 법률에 작용돼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한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내용을 저와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보다 노동법이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저희가 M&A를 할 때나 여러 거래를 할 때도 이 노동법 부분을 굉장히 유의 깊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내용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고용 관련된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과연 이 노동법 안에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 것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인과 회사 간의 employment contract에 이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company regulation. 저희로 얘기하면 취업규칙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가.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10명 이상의 이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취업규칙은 이 해당 지역의 노동청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콜렉티브 레이버 어그리먼트 저희 말로 하면은 단체 협약 이런 정도가 되겠죠. 단체 협약의 이 노동청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이런 내용상에 그래서 단체 협약, 그다음에 취업 규칙 이런 그리고 고용 계약 이런 내용 안에 어떤 내용으로 이 규정이 돼 있느냐가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노동법과 더불어서 항시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안에서는 노동법상의 법정 퇴직 연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안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고용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고용계약 종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방적인 회사의 일방적인 터미네이션 고용계약 종료 절차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물론 이 뭐 취업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죠. 그건 어느 나라나 그 다 마찬가지듯이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을 그런 이 인플로이의 과실이나 이런 게 없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고용계약을 종료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한데 이 고용주로서 회사가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이 노동법원에 가서 허가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이 기간이 짧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은 가능한데 비정규직 이 근로자의 고용은 여기 정리된 대로 최대 2년 하나에 고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 3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할 수 있다. 또 이 해석에 따라서는 뭐 휴직일을 한 30일 정도 가지고 2년 정도를 더 연장해서 5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법정 근무 시간은 주 5일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그리고 주 6일인 경우에는 하루 7시간이고요. 법정 초과 근무도 역시 이 규정이 있어서 하루에 3시간, 주 14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법정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여기 말씀드린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월급여의 173분의 1 이제 시간당 그렇게 되고 첫째 시간일 경우에는 곱하기 1.5 지금 말씀드린 그 산식에서 둘째 시간 이후에는 곱하기 2 또 조금 흥미로운 조항은 이 초과 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400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1,400칼로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계산들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고용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M&A라든지 경영권 변동 시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상에 근로자에게 회사와의 고용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다르게 저희 나라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이런 다른게 생각하시면은 이 회사의 컨트롤이 변동되고 회사의 이 메이저 쉐어홀더가 변동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근로자 또한 본인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 저는 여기서 이제 이 회사랑은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이 선택을 할 건지 하는 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이게 그러면 경영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까? 이제 회사에게는 없습니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뭐 이게 쉐어 트랜스퍼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셋 세일즈인 경우에는 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에셋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고용주로부터 터미네이션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이 고용주로부터 새롭게 고용돼서 이 새로운 서비스 이어를 쌓아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전 변동이 되면서 거기서 이 일부분 터미네이션이 가능하지 않냐 하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합의나 노동법원의 허가 없이 이렇게 터미네이션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컨셉은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메타 이렇게 얘기하는 Mutual Employment Termination Agreement를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체결된 서로 고용 해지 합의서를 이제 그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이제 이 등록을 하게 되면서 이 고용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고용 해지가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이 지역 노동청에 이 신청을 해서 미디에이션, 조정 또는 뭐 중재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절차라는 것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당사자들이 그런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노동법원의 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중간에 여기 써 있는 대로 노동법원의 허가 절차라는 것이 이렇게 9개월에서 한 15개월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 장기간이 소요될 때 이런 분쟁하에 있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급여를 그리고 베너핏을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양자 간에 이런 분쟁 상황을 만들지 않고 양자 간의 합의로 그래서 서면 합의를 이루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Q&A 형태로 저희가 조금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사유로 직원들의 입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근로계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노사 간의 협약 내용을 점검하시고 그곳에 그런 가능한 조항들이 존재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새롭게 그런 임금 삭감을 위해선 직원들과 합의를 하고 그래서 서면으로 그 합의를 남기고 그렇게 해서 삭감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그런 경우에도 항상 삭감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만은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월 급여를 규정합니다. 자카르타의 경우에는 올해 US 달러로 298불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센트럴 자바인 경우에는 123불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합의에 의해서 또는 기존 계약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금은 기본급하고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수당이 존재하는데요. 그 수당의 내용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당이 지금 모든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Transportation Allowance,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통근과 관련된 수당이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수당은 감하고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꼼꼼히 그 수당의 내용을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향후에 그런 임금 제도를 만드실 때 그런 내용을 명확히 규정을 해 놓으시면 이런 상황을 당하셨을 때 이런 이 대응하기가 더 수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셋째,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근무가 불가능한데 이런 직원의 임금을 계속 줘야 됩니까? 이 질문에는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명확하게 인도네시아 노동법상에서는 이 어떻게 줘야 되는가까지 잘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아픈 경우에 장기 병가에 들어간 경우에도 첫 4개월은 임금의 100%, 두 번째 4개월은 임금의 75%, 세 번째 4개월은 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후에는 이 터미네이션, 해지될 때까지 임금의 2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영영 이 해고를 못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12개월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하고요. 의사가 이 업무에 복귀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진단서, 의사의 확인이 포함돼서 더 이상 이렇게 매일 출근이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12개월 이후에는 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질병 휴가는 14일입니다. sick leave는 14일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4일 이후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롱텀 sick leave가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미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항력이다. 그러려면 정말로 불가항력을 입증하려면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겪고 있고 이게 회사 유지가 불가능하다 하는 거를 잘 입증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계약 내용 안에 이런 불가항력 내용도 임플로이먼트 계약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특정 기간 동안에 손실이 있을 때 해고가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2년 연속 이게 적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 손실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보기는 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이렇게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해고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 회사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는 거에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서로 합의를 하고 뭐 휴직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해고를 하고 종료를 하더라도 다시 이게 상황이 나아지면 복직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 회사들이 직원과 협의를 하고 합의를 통해서 이런 종료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종교 휴일 수당, 이게 저희는 뭐 이게 무슨 수당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밑에 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한 달치, 1년에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 휴일 수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격이 되는 거는 한 달 이상 근무하기만 해도 정규 계약직 직원 모두 다 종교 휴일 수당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럼 1년이 안 된 사람은 얼마를 받습니까? 그럼 프로레이트를 계산해서 뭐 10달 하면 그 한 달치에서 뭐 12분의 10 뭐 이렇게 이제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받는 일수도 다 받는 기간도 다 달라서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가장 긴 종교 휴일 일주일 전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전에, 그리고 이 무슬림인 경우에는 라마단 기간 전에 이제 이 전후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적으로 권리는 보유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합의해서 이걸 일부 줄인다든지 지급 시일을 바꾼다든지 이 조정이 합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드시 합의를 이루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직원들의 임시 휴직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나 그러나 여기서 정리해드린 대로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그리고 회사의 재무 상태 회복을 위해 그리고 해고 방지를 위해서
일부 직원의 이런 휴직 조치가 임시적으로 휴직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직원들과 적절히 협의하고 필요하면 서면 동의를 남겨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요거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는 경우 직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회사는 잠정적으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상으로 회사 휴업 기간 중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은 직원과 기타 베너핏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임시 휴업하게 되는 경우 직원 또는 노조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정하는 내용을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항상 직원들과 사업상 피해 입은 것이나 기타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서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명재 변호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세 분 전문가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명재 변호사님께서는 사전에 주요 Q&A로 이렇게 친절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중에 이미 이명재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드린 내용은 좀 피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관세 혜택 일부 철회 조치가 캄보디아 외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취해진 사례가 있나요? 우리 캄보디아 지금 발표를 해주신 반기일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질문은 캄보디아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다른 국가에 관련된 거긴 한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솔직히 말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캄보디아는 이번에 이제 처음 그런 조치가 취해진 거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없고요. 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패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예,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데요. 예, 캄보디아 지금 전문가이신 우리 반 변호사님 이 아니신 다른 분이라도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미얀마나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뭐 이런 게 취해진 사례가 있다고 저희가 뭐 보고된 바는 저도 역시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인도네시아 이건 좀 일반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이 지금 인도네시아 공장 출장 근무 중이신데 비자 만료로 갱신을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코리아19로 인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인도네시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좀 처한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 발표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트랜지셔널 조금 완화된 이제 이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지금 뭐 엊그제도 지금 자카르타에서는 다시 이거를 더 완전한 이 지금 규제 조치로 강화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상황 논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비자를 받으시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자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지금 현재 저희가 검사를 이제 며칠 이내에 검사 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그리고 검사를 받으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안 논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개정 내용 및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노동법 개정안은 지금 논의 중인데요. 그게 지금 올해 안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염려되고 지금 되고 그 안에는 조금 이런 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이런 지금 산업 발전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좀 타이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 좀 더 플렉서블하게 좀 유연성 있게 이 좀 하는 내용들이 많이 논의는 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나 이거 역시도 지금 코로나가 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런 일정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 내용 안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또 근로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유연한 제도로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재 변호사님.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종교휴일수당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직원 외에 외국인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지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원도 종교휴일 수당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거에서는 제가 지금 받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의 예를 들면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노동법에 이게 보호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그 개인의 임플로이먼트 어그리먼트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로이먼트 어그리먼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외국인 직원한테 분명히 가는 뭐 다른 근로수당이라든지 무슨 수당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규정하실 때 이 부분이 종교휴일 수당보다 더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 종교휴일 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설계를 하시면 지금 만약에 주시고 싶으면 뭐 주시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안 주시고 싶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수당이 그 금액 이상이 되게 하시고 그 외국인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수당이 종교휴일 수당을 커버한다는 내용을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인도네시아 노동법 적용해서 문제 제기가 온다 해도 어느 정도 디펜스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질문 올려주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 예,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세 전문가분들 통해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저희가 현황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상으로 2020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사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 만족도 조사 다시 한번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